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갑자기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올 뻔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또 여러 번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런 또 멘트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지금 우리 자녀분들의 가지시는 고통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이 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재원 TV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 전진홍 원장은요, 진짜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들어 봅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계층인 중등부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는 우리가 여기서 컨설팅하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중학교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학교, 영재학교나 과학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그런 자율고등학교를 갖다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노력한 부분의 결과물들이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궁금한데 그 궁금한 내용물을 갖다가 이렇게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정보 우리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사설교육기관인 우리 사교육, 1번지 학원에 가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근데 학원에 가더라도 A학원, B학원, C학원, D학원에서 하는 얘기가 다 다르네요. 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설명회 갈 때마다 헷갈리고, 우리 친구들은 수업 받는 와중에 들었던 얘기들과 또 이게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만 혼란스럽죠. 근데 그 혼란스러운 거는 정말 나 스스로가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보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든 정보는 내가 들으면 나 스스로가 이렇게 버릴 것과 내가 가질 것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중학교 생활기록부 우리 변경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교내대회에서 소논문 자격증에 대한 이 부분들은 기재 금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요구해서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기록했던 방식들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 안 되고요. 대안학교에서도 우리 기록되어지는 생활기록부에 이게 적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범위 부정확한 항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우리 제시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 입력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입력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기재를 갖다 할 때 활동 기관에 대한 기관 명칭들을 갖다 그동안 적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입력 주체에 대한 일부가 고등학교하고 마찬가지로 이 변경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가 생활을 할 때 내가 정말 교과목 선생님들과 내 담임 선생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 표현에 대한 노력을 갖다 해야 되는지를 이젠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2편과 3편에 있는 내용을 갖다 참고해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고등학교 진학 시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기재를 갖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앞으로는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물론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글자 수 제한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들을 충실히 우리가 이것을 넣을 수는 있으나, 이 전체적인 일련의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다 꼼꼼하게 따져서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고등학교에서 대입을 위해 우리가 작성하는 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분에 상담이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고등학교 입시에서 영재고나 과학고 전국 단위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 부분에 필요로 하는 생기부의 내용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때 학습 범위 내에서 반드시 정규 교육 과정 이수 중에 진행된 학생 주도의 자율탐구 활동의 산출물만 기재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학탐구 보고서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내가 원하는 주제, 수준 높은 주제가 좋아! 막 이렇게 했던 것들 다 필요 없고요. 교과에서 만약에 여기서 자석이면 자석에 관계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정말 궁금해서 탐구했던 탐구물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내줬던 결과물을 갖다가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탐구 활동을 갖다 진행했던 것들에 대한 산출물만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정말로 생활기록부 작성 내용의 변경사항 중에서 부모님이나 우리 학생들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학교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걸로 이제 판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과 세특에 대한 진로 활동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기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강조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시 관찰, 상시 평가입니다. 이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하죠.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우리 시험을 안 보고 중학교를 올라와서 중학교 1학년 때도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노출이 적다 보니 나는 상시 평가받고 상시 관찰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은 매우 즐거운데 그런 부분에서 내 스스로가 선생님들한테 비춰보이는 모습이 결국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평가에 대한 누적 기록이 되어질 때 내 스스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갖다 받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부분에 교과 세특에 대한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내 역할에 대한 충실한 결과물을 갖다 분명히 내놓고요. 그 다음에 수행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할 때도 노력해서 꼼꼼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이 중학교 생활에서 앞으로 불리해질 거라고 보는 건 이 꼼꼼함에서 여학생들의 꼼꼼함을 따라가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신을 매우 잘하고 있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이고요.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경우에서 이 구체적인 활동을 갖다 하기 위한 개인의 역할 수행에 대한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한 과정의 흔적을 결과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어느 정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는 단어 하나로 이 학생들의 판가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행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럼 꼭 신경 써서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체적인 기록을 위해서 다양한 사례를 갖다가 기재한다라 되어 있는데 진로 활동을 위한 부분에서는 이 커리어넷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생 참여도하고 그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의 내 진로에 대한 어떤 의욕, 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수업도 수업이지만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과목 선생님하고의 이런 상담 케이스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진로 활동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의 사회적 트렌드상 이제 지금보다도 이 부피가 매우 커질 거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진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주요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이 덜 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앞으로는 신경을 매우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을 3번과 4번에 대한 것들 다 꼼꼼히 우리가 따져보려면 포트폴리오 잘 기재해 놓으셔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이제 수상실적 학기당 1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좀 이제 시행된 지가 좀 됐죠. 자, 그런데 이 중학교 수상실적에 대한 학기당 1개는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그 상급 학교에 제공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발명대회 3월 달에 하는 것 중요하죠. 그 다음에 4월 달 청소년 과학페어라고 해서 옛날 우리 국과학토론대회입니다. 이 과학토론대회는 말처럼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논지를 자기의 어떤 개성적인 부분과 연결해서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써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학토론대회는 지금 1학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회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2학기는 여름방학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과학전람회가 이제 메인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행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교내 대회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학기당 1개가 적히도록 되어 있고 영재고나 과고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수상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산출물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교외 활동에서 5월 달에 자유탐구대회, 한국창의력대회는 학교 교외 활동이기 때문에 교내 그쵸? 수상 실적을 적을 수 있는 그 1개는 포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출물에 대한 이 부분에서 가지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참여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산출물을 가지고 계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2024년 이후에 상급학교 진학 시에 미제공 항목에 대한 항목별 기록들인데요. 수상 경력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아리 활동 이제 안 봐요. 자율 동아리 안 봐요. 그 다음에 개인 봉사활동 실적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진로 희망 분야 안 봐요. 영재교육원 발명교실 안 봐요. 독서활동 안 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건 고등학교에서 대입을 위해서 진행할 때 삭제되어지는 부분들, 즉 미반영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는 영재교육원과 진로 희망 분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아리 활동과 거기에 대한 이 부분의 어떤 독후 활동에 대한 이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입에 적용되어지는 요소를 고등학교 입시에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해석하지는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고입과 대입에서 다르게 적용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중학교에서 적용되어져야 될 생기부에 대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6편에서는 실제 대입에서 우리가 작성되어지는 그 생활 기록부에 대한 우리 내용들을 예시를 갖다가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대입에 적용되어지는 예시를 통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사례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끝났네요. 이거 뭐죠? 어머,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네. 생활기록부는 진짜 이렇게 정말 복잡하다니까요. 정말 이 5편 길라잡이 끝난 줄 알고 이 한숨을 쓸어내리면서 좀 이게 편안한 느낌으로 있었는데 딱 이게 나타나네요. 어떡해요.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고. 자, 이제 또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 내용에 대한 이 부분들이 필요한 만큼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이니까 자, 이제 보시면서 한 번 더 가다듬어 보세요. 자, 중학교 수상경력 작성 방안인데요. 수상경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기당 1개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교내사항은 생활기록부에 대한 수상경력 부분만 입력이 가능하다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수상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토대로 해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갖다 이렇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써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창체에도 기재 불가하죠. 근데 세특에도 기재 불가해요. 그다음에 자율활동 거기 부분에도 기재 불가입니다. 그다음에 행특에도 기재 불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 수상 경력란에만 우리가 기재가 가능하고요. 다른 데는 기재가 안 된다. 그리고 대회라는 용어 자체는 이 모든 항목에 입력이 금지되어지는 만큼 여기서 수상 경력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쓰는 난에만 기재했는지 꼭 봐주시고 그리고 혹시 다른 과목 선생님에게 요구 있는 거 하지 마세요. 왜? 절대 불가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욕심을 낸다고 해서 될 수가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아까 한 내용만 우리가 기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학생 주도로 수행하는 수행평가활동, 즉 자율탐구활동 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행한 결과물을 보면 이 학생의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코칭을 갖다 했을 때 그 코칭 그대로 수완을 하고 더 성장해서 오는 친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모습을 선생님이 관찰, 기록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자율탐구 활동에 대한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주제 선정에서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소논문을 포함해서 자, 조건이 붙습니다. 단 정규 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 자료로 보완 시에 기재가 가능하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소논문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회적으로 지금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논문도 교과활동하고 우리가 여기서 비슷하게 우리가 갈 수 있으면 기재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학교 교육계획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학생 생활 산출물 등이
거기에 있는 그 필요로 한 증명 자료, 증거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반으로 인해서 작성되어진 이것은 얼마든지 내가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생활기록부에서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멘트인 겁니다. 자, 그리고 학생의 진로 희망에 대한 그 분야 입력란에는 여기 커리어넷에 제시되어진 직업 정보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직업 정보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할 때 제일 학생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하지만 의사라고 하더라도 의사는 여러 종류의 의사가 있잖아요. 근데 특정 직업에 대한 의사, 만약에 구체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흉부외과, 정형외과, 안과, 피부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컴퓨터에 관계되어진 부분의 직업을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자, 프로그래머 이렇게 우리가 가면,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에 또는 빅데이터 전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다면 직업적인 분야가 훨씬 더 다양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직업적인 명칭에 대한 단어는 나와 있지만 사실 그것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커리어넷에 들어가서 그 관심 분야에 대한 직업명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갖다가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에 대한 영역의 특기사항 입력을 갖다가 진행을 할 때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그다음에 수행한 노력에 대한 활동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그 부분에 꼭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학생, 학부모하고 진로 상담을 한 결과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수행 말고 진로 상담에 대한 우리 결과를 갖다 통해서 그 진로 쪽에 관계되어진 부분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갖다가 여기서 체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진로 활동에 대한 부분의 의지를 체크를 하면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교과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전담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담을 하면서 이 학생이 그 진로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면 도와주면서 계속적으로 학생들을 상시 관찰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역할들이 주어지겠죠. 그 역할들 당연히 그렇죠. 해야죠. 자, 그래서 이 진로 활동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중학교의 생활기록부에서 매우 중요해질 거다라고 앞에서 강조드렸던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대한 이 부분은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인한 변화와 성장,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왜? 스스로가 공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왜 똑같은 공부를 갖다 하더라도 이렇게 낮게 성장하는 친구와 높게 성장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상시 관찰, 그다음에 상시 평가를 통해서 이제 그걸 기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연구 보고서에 대한 이 부분들을 교과에 대한 세특에 우리가 적지는 않는다는 거. 그 대신 거기에서 특정 과학이나 교과하고 연결되어진 부분 중에서 원래 학습 계획에 있었던 내용들을 만약에 탐구활동으로 해서 어떤 산출물이 나온다면 그 내용은 기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명기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우리 헷갈리지만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되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드려야 되는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낼게요. 자, 5편 길라잡이 정말 여기서 끝내고요. 6편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